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All the places we would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5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9월 5일 수요일 네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반가운 분들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강23님, 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보다가 오늘 이제 처음 왔다고, 생방송을 처음으로 본다고. 강이삼님. 네, 강이삼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강이삼. 네, 강이삼. 네, 인상적이네요. 성함이실라나? 네, 네, 강이삼 이삼. 반갑습니다. 네. 러브콩님 내일 수학여행 간대. 아. 너무 부럽다. 러브콩님 수학여행 어디로 갑니까? 이 좋은 요즘은? 계절에 어디로 네, 가세요? 요즘은 어디로 가나요? 너무 궁금하다. 어디로 갔었어요, 옛날 수학여행? 저는 동해 쪽으로 한번 동해? 간 적도 있고요. 네. 정말 동해 네. 뭐 팔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쭉 도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희 때부터 약간 학생들이 기획하는 수학여행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던 그렇구나. 기억들이 있어요. 네. 선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경주? 경주가 뭐 경주? 거의 올드 그 전통 코스죠. 전통 코스죠, 예, 경주가. 경주. 예. 그리고 경주가 좋아요, 또 가면. 경주는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왜냐면 경주 요즘 계절에 좋겠다. 가을에. 네, 그리고 수학여행을 또 이제 봄에 또 많이 가잖아요. 근데 봄에 경주 가면 벚꽃이 펴가지고 유명하죠. 예, 경주 굉장히 벚꽃. 멋있죠. 그렇구나. 예. 어디 가셨을라 러브콩님? 저는 그리고 부럽다. 그 네. 수학여행은 아닌데 네. 초등학교 때 네. 제가 이제 경기도 오산에서 자랐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오산에선 서울로 여행을 왔었어요. 아, 서울 어디로요? 학교에서 다 함께 그 버스를 타고 서울 구경을 와가지고 같이 63빌딩 당시에 맞아. 예, 63빌딩 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네, 우리도 어르신 예. 시대에 역삼 예. 빌딩 보고 높네 하고. 예, 아, 그 맞아. 그랬었죠. MBC로 예. 오는 학생분들 있잖아요. 이제 아, 아침에 있죠. 예. 이제 이렇게 버스 타고 와서 MBC 네. 보는 학생분들도 있고 해요. 맞아요. 네. 지다니님 처음 오셨대요. 지다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다니님, 예, 오늘 처음 오셨대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와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네, 준수, 감사합니다. JBC 환타방송님, 환타방송 굉장히 이름이 좋네요. 뭔데요? 환타 뭔가 방송? 톡 쏘는 느낌이 드네요. 환타 때문에? 판타 그거 아닐까? 환타방송 그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준수님 모르겠네요. 이름도 굉장히 준수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네네. 러브콩님은 아직까지도 지금 어디라고 얘기 안 했나요? 네네. 궁금해요. 경주래, 경주. 아, 경주야? 경주. 아, 예, 진짜 경주. 요즘도 경주 가는구나. 경주 좋아요. 아, 경주 좋아요. 경주 좋아요. 네네. 경주 저 따로 여행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저도 간 적 있는데. 경주는 오히려 갈수록 더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예. 오히려 수학여행 옛날 기억 말고도 요즘 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경주가 요즘 이제 카페촌도 생기고 굉장히 한적한 경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예, 러브콩님 내일부터 수학여행 가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네. 수학여행 가서 그 마리뉴 보시고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같이 보면서. 네. 차 이동할 때. 네, 반갑습니다. 네, 새신자분들 환영한다고 가리님이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가인님이 우리 갓장로님이 네.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네. 새신자분들께 인사하셨습니다. 네. 네. 김정식님 처음 오셨는데 거제도시래요. 와, 너무 멋진 네, 분 사시네요, 거제도 김정식님. 진짜 좋다던데. 네, 오늘 처음 오셨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도, 거제도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최근에 거제도 못 가봤던 것 같아요. 거제도 정말 좋다고. 근데 예. 거제도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주변에 많더라고요. 추천, 국내 여행지로 거제도 예. 추천이 많더라고요. 예, 이제 거제도 진짜 꼭 갔으면 좋겠네요. 선배는? 예, 저도 못 가봤어요, 거제도. 가본 줄 알았어. 예, 못 가봤어요, 저도. 네, 예. 가보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엘미라님 오셨네요. 네, 헬로, 엘미라님, 네. 엘미라님 또 러시아에서 네, 러시아에서. 예, 오셨습니다. 네네네네. 대우조 선수가 거제도에 있나요? 네네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네, 리프레시오님은 청주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네. 네. 리프레시는 청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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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그 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5가지 기사 가지고 왔거든요. 이 5가지 기사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같이 이제 오픈 편집회의, 이제 채팅창 통해서 편집회의 하셔서 네.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김경호 기자 왼쪽에 머리 왼쪽에 아이가 아이. 올라가죠. 네. 저 아이 누르시면 5가지 후보 중에 표를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상위권에 꼽힌 기사를 저희가 뉴스데스크에서 오늘은 김경호 기자가 네.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뽑아주신 뉴스를 바로 오늘 저녁에 뉴스데스크에 갖고 들어가니까요. 요 뉴스 꼭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김정식님이 조선 경기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고. 아, 제가 그러시구나. 군산 조선소 네. 문 닫는다고 했을 때 가서 네. 한번 현장 취재한 적 있는데. 아, 군산 갔다 오셨군요. 네네. 네. 정말 이제 네. 큰 산업 하나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 주변 네. 여파가 엄청 크죠. 네. 네, 그렇네요. 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SAN이 아이 누르면 아동학대. SA님 네. 우리 세대인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코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이상궁 김이상궁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데스크를 미리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이상궁. 네, 장추자님 오늘도 오셔서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추자님은 네. 뉴스데스크도 보셨나 봐요. 네. 네, 9시에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지금 임경아 씨한테 한 표 얻으셨어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기 MBC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들한테 저희 말고 높은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장 네. 큰 소식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뭘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큰 소식은 저기 특사. 그쵸. 예, 특사 단판이겠죠. 예, 또 우리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또 우리 임경아 기자가요. 또 통일을 또 전문적으로 취재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통일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짧게 네, 안 좋은 시절에 짧게라고 제가 네, 늘 이렇게 네, 남북관계 안 좋은 시절에서 네. 늘 제가 아쉬움이 있는 네. 네. 자, 조금 나온 기사 봤더니요. 네. 7시 40분에 서울공항에서 출발했는데 네. 10시부터 북측과 회담이 시작했다라고 네. 기사가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직 근데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네. 이제 어떤 회담의 격이 어느 정도까지냐를 보려면 그러니까 강희삼님이 네. 북한 가보셨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제가 북한 못 가봤어요. 못 가보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통일부 출입할 때 남북 관계가 되게 경색됐을 때여서 여러분 참고로 네.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일주일 안에 따끈따끈하게 최근 북한에 갔다 온 기자가 출연 예정이에요. 맞아요. 마린이회. 네네네. 예,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원래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특사단 파견 때문에. 특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희가 네, 못 모셨어요. 네네. 조만간 며칠 안에 출연 예정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북측에서 누가 나왔는지가 상당히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번 회담을 북한 측이 어느 정도의 격으로 보고 있는지, 네. 어느 정도의 논의가 가능할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북한 측에서 누가 나왔는지는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또 이제 뉴스데스크 직전까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의미 전망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경 기자 출연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큐시트엔 이름 없으신 것 같던데. 저희 한번 봐야겠네요. 네네, 근데 한번 볼게요 저희가. 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김현경 선배는 오늘이 아니어도 사실 이제 북한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 간판으로 나오시니까요. 네네.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현경 선배가 나오시면 네. 시청률이 올라간대요. 그치. 예, 그치. 그게 이제 김현경 선배가 워낙 이 정말 알기 쉽게 친근하게 네.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놀라는데 그 김현경 기자는요. 화면에 이제 그 북한 방송을 라이브로 보잖아요. 라이브로 보는데 그럼 북한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등장할 거 아니에요. 얼굴만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네, 전문가시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저 이제 통일부 출입할 때 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임 기자 거기 김현경 선배인데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럴 그러니까요. 정도로 이제 네.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전문가시잖아요. 네. 언젠가 꼭 나와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꼭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하다가 왜 기흥 공장에서 사고 났다고 속보 좀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까운 소식 네네네. 있었죠. 네. 지금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유출로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상산전자가 이 사고를 목격한 게 1시 55분인데 어제 오후 네. 2시간쯤 지나서야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됐대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측은 구호에 역점을 두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게 소방기본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오늘 속보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임경아 씨도 네. 삼성 취재 보셨죠? 근데 뭐 삼성은 이제 기자들이 누구나 사실 한 번쯤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이제 그 존재감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취재하다 보면 그 삼성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장막? 정말 장막? 장막이라고 해야 되나? 장막. 이 철저한 이게 정말 쇼킹한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요즘 이제 스트리트에서 많이 취재하고 있죠. 네네네. 네. 능력 있는 분들이세요. 네. 자, 이 정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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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그 경찰청이 요즘 네.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2009년 1월에 있었던 용산 참사 사건 당시에 네. 경찰 지휘부가 화재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2009년 1월 19일입니다. 참고로 저 그때 신입사원 연수원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취재를 이제 기자가 되기 직전인 거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제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한강로에 있는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막루를 세우고 농성 중에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하면서 화재가 났고요.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용산을 재개발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던 네. 이제 그 임차인들 네. 있었는데 거기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됐었나요? 네, 맞아요. 네, 경찰 숨진 특공대가 것도 특공대 한 분이 숨쉬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현장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특공대는 대테러 진압, 그러니까 테러를 진압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맞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이제 그 배경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네.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저희가 또 네. 보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 참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뒤에 네,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 같은 거 분석을 하면서 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네. 사건 파장을 막고자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이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네.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근데 오늘 이 소식 또 좀 네. 분노 포인트 가득 있는 이 소식 네. 뉴스데스크에서 기사 네.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은요. 이 올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네. 이 더위 때문에 생긴 일 작은 소피 이거 뭐 네? 그거 살인 진드기의 네. 이름이 네. 작은 소피 참 진드기래요. 네, 작은 소피 참 진드기. 이게 예. 제가 뜻을 잘 안 알아왔네. 네. 작은 소피 참 진드기. 네. 이 매체 수가 엄청 많이 늘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추석이잖아요. 이제 네. 걸쳐 나가야 되는데 위험하실 네. 수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상황인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네. 또 오늘 뉴스데스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식 님이 네. 거제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거제시 공무원 뇌물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데 지방도 신경 쓰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김정식 님 그 얘기를 계기로 저희가 한번 이 거제도 문제 한번 좀 다뤄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저희가 그 거제시 이 뭐 뇌물 사건이나 또 이 그 조선소 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뉴스거리를 좀 알아보고 네. 저희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황지연이 지금 저희 당연히 라이브 맞죠? 네, 네. 라이브 맞고요. 네.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슨 진드기? 지금 여기 또 한바탕 지금 이름이 작은 이동- 소피 참 진드기. 가지님이 작은 소태 참 진드기. 작은 손 아니고. 네, 작은 소태 참 진드기 아니고. 네, 지금 그 중요해요. 왜냐면 에디씨님이 주말에 벌초하러 가는데 이거 잘 알려달라고. 이거 뉴스데스크 보시라고요. 네, 지금 네네네. 지금 이디씨님이 이거 알려주면 작은 소피 참 진드기를 피하실 예정인가 봐요. 작은 소피 참 진드기를 만나면 네. 이제 피하실 예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이름은 작은 소피 참 진드기. 예. 살인 진드라기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예. 네. 이 와중에 또 네. PSB님이 네, 오피스님이 늘. 자금 회피 참 진드기. 네, 알았습니다. 지금 또 터졌나요? 제가 예. PS님이랑 네. 개그 코드가 코드가 맞아. 맞나봐. 난 정말 이분 얘기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 코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만 웃고. 여러분들과 네.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네. 그 첫 번째 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매년 45억 적자 평창 경기장입니다. 아, 이거 뭐 여러분도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 평창 경기장 네. 끝난 지 벌써 올림픽 끝난 지 6개월이 됐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나요? 네. 네. 근데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 평창 올림픽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이 나중에 아, 4호 그래. 활용 방안 네. 어떡하냐, 네. 비용 어떡하냐 네. 말 많았잖아요. 네. 역시나 네. 지금 매년 네. 지금 운영비 적자가 한 45억 정도 발생하는 네. 걸로 경기장 운영비만 45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매년 있대요. 45억 적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도에서는 이제 요구하는 게 이거를 국비로 나라에서 75% 정도 부담하고 도에서 25% 정도 부담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만큼은 못 해준다. 이게 이제 지자체 시설은 지자체 운영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주기 시작하면 사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대요. 일단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 그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적자는 이것만 보면 적자인데 예를 들어서 네. 뭐 더 많은 그 이전보다 네. 경기 유치 이전보다 네. 관광객이 더 늘었다거나 네. 뭔가 이런 좋은 소득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보다 네. 45억이면은 아, 그 얘기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네, 근데 네. 이게 네. 방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는 여기 적다. WTH님이 연간 45억 적자 정도면 네. 준수한 거다. 다른 네. 나라에 열린 올림픽에 비하면 네. 대책 좀 세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연간으로 45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쌓여가기 시작하면 그렇지. 이제 이게 그렇지. 해결 안 되고 쌓여가기 시작하면 문제인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45억을 매년 이제 다 이제 깔 수 있으면 사실 문제는 아닌데 네. 이게 지금 2022년까지 올해부터 지금 추산되는 적자가 202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 못하면 급증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에드씨님이 평창 분이시래요. 아, 그래요? 평창 준비할 때부터 네. 부도날 거란 생각 많이 하셨다고. 이디씨님이 평창 분이에요? 네네, 지금 평창 분 어.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또 이렇게 평창 뉴스를 하는데 어. 제가 여기서 그래서 네. 딱 때마침 네네. 평창의 입장을 하나 제가 말씀을 아, 드릴게요. 네네네네. 이게 뭐냐면 네. 그 강원도 입장에선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네. 원래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이게 굉장히 커요. 네. 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그러니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경기장입니다. 이 그 아이스링크잖아요. 네. 아이스링크장이 이제 여러분들 이 올림픽 시설의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을 가보면요, 뭐랄까요, 축구장 웬만한 축구장의 한 2배? 뭐 엄청 커요. 축구장이 2배예요? 네, 엄청나게 커요. 가서 보면은 깜짝 놀라요. 오. 예.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를 원래는 강원도가 철거하려고 했었대요. 네, 원래 강원도는 철거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 정부가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정부가 네, 그리고 이 하키 센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 여기 존치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고 이전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결정을 했으면 정부 지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얘기 얘기를 들으니까 하는 또 거죠. 맞는 거 같네. 그렇죠. 그 얘기 들으면 또 되게 설득 잘 되잖아요. 맞는 거 같은데 강원도 예, 예. 입장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네. 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남자친구 장 투자님이 앞으로 국제대회는 월드컵 빼고 아무것도 유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여론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스포츠 경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경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이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나가노 동계올림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98년에 열렸는데 98년이면 2008년, 2018년 20년 됐네요. 근데 이게 하고 나서 재정 적자가 바로 그 다음에부터 56%가 늘어났대요. 시 전체 재정 적자가 56%가 늘어났는데 도대체 이때 돈을 얼마나 쓴 건지가 아직도 비밀이래요.
너무 많이 쓴 거야. 어. 아직도 비밀. 어.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네. 나가노라는 지역을 네. 누가 알았겠어요? 일본의 나가노라는 데를. 그쵸? 그래도 예. 그 올림픽 한번 유치를 하면서 네. 네. 모두가 알 수 있는 동네가 됐다라 이런 효과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있겠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음. 이 평창을 음. 이번 계기로 이제 KTX도 뚫리고 그래 접근성도 되게 좋아졌어요. 예, 이게 지금 관광객이 사실 국내 관광객이 다는 아니고 좀 해외에서 좀 올 수 있게 해줘야 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네네. 제가 그 소치 올림픽을 취재를 갔었잖아요. 아 맞다 선배 소치 갔다 오셨죠? 예, 아, 제가 올림픽 취재도 갔다 왔어 심지어. 예, 제가 스포츠부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원래 기자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스포츠에서 스포츠 시작을 계시죠? 했죠, 제가. 근데 그 평창 올림픽 바로 직전이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었잖아요. 근데 소치 올림픽은 가보니까 이 소치라는 곳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너무 덥다고. 아 맞아 동계 올림픽인데 덥다라고 했었어요. 네, 너무 덥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소치라는 곳이 이 같은 그 시기에 네. 해변을 가면 여름 날씨고 산 위에 올라가면 겨울 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관광객이 많이 가던 곳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또 지중해 옆에 있고 좀 관광객 유치가 좀 쉬웠던 곳인데 결국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에미라님 너무 귀여우셔. 에미라님 웰컴 투 소치 얘기하셔가지고 소치라고 네. 에미라님 후퇴하셨어요. 네. 선배 말씀처럼 네. 지금 여러분도 의견 주신 게 경기장 활용 방안을 최우선으로 설정하는 게 좀 더불어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에드시님도 얘기해 주셨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와봐 노일루님이 음. 뭘 좀 아시네. 평창은 오대산이 좋지. 월정사, 상원사. 그리고 아까 평창에 예. 찐빵밖에 먹을 거 없다고 하시는데 네. 평창 강릉 쪽에 맛있는 거 되게 많은데 막 그쵸. 너무 많죠. 황태, 황태도 너무 맛있고. 예. 네, 그- 맞아요. 강이삼님이 지금 임경아 씨 왜 이렇게 노트북 가까이 이렇게 보냐고. 보냐고? 예, 아, 저 그러다가 하나를 놓칠까 봐. 눈 상한다고. 이미 눈은 노안이 걱정을 오늘 생방송에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계세요. 강이삼님이. 감사합니다. 아, 나 네. 여러분들 말 좀 놓칠까봐 지금 네. 잘 보내라 그랬어요. 안경 써야 할 듯 하셨는데 안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수술해가지고 안경 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기사는 네. 제가 슬퍼요 갈게요. 아,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슬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두 번째 기사도 제가 선배 준비했어요. 준비하시죠? 네네. 예, 이 이거 기사, 인터넷에서 인기가 좀 많이 있더라. 예, 이 기사 여러분들 오늘 많이들 들으셨죠? 카톡 보낸 메시지 삭제 도입. 아, 저는 기사들 보면서 네. 최근에 이렇게 반가운 기사 오랜만에 봤어요. 실수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많이는 하지 않았는데 네. 실수 경험 없어요? 저요? 여러분들 실수 경험 없나요? 이게 제가 한번 일단 제가 아는 그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 이거 굉장히 최근입니다. 네. 최근 아주 그 몇 달 사이의 일인데 뭐 주요 언론사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하면 특정이 돼서 주요 언론사에 주요 기자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부서 단톡방에다가 알몸 사진을 올린 거예요. 누가 알몸? 자기 알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왜? 이게 실제 왜? 지금 최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그래서 그 회사 그 언론사 나 처음 들었어. 부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근데 이제 그 다행히 여성분이야 남성분? 남성분이었는데 다행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대요. 아. 그 다행인데 이제 이분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해외 출장 갔을 때 와이프에게 보낸 거를 와이프에게 보내려던 걸 잘못 보냈다. 보냈다고? 예, 얘기를 했대요. 어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당연히 일부러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그게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대요. 그래서 참 저 부부는 아직도 저렇게 금슬이 좋냐. 아직도 저렇게 금슬이 좋냐. 다른이 나는- 제가 아까 수건 둘렀다니까 실망했다고. 오해하지 네. 마세요. 네. 그래. 언론계 김수창. 지금 PSB님이 금슬이 좋네요 했는데 네. 이러면 좀 아름답죠. 근데 우리 그 전에 모 기자 사건 기억하죠? 부장. 아 맞다. 누구였더라? 아, 진짜 누구라고 유명한 이름은 사건. 맞지, 얘기하면 맞지. 그렇고. 저 진짜 유명한 사건 하나 예, 있었는데. 예, 그 있잖아. 뭐였지? 그 저희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네, 일인데 기억력이 아 이걸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뭐죠? 그 모 기자가요. 이제 그 부장이 뭘 시킨 거예요. 예, 부장이 아무개 씨 뭐 기사 뭐 어떻게 해? 뭐 했더니 이제 그
그 선배에게 이제 이 기자가 너무 짜증난 거야. 그러니까 부장 정말 부장 뭐뭐한 새끼 졸에 뭐뭐 짜증나 뭐뭐 한 거예요. 뭐 모질한 뭐뭐 새끼 막 하는데 이제 부장애를 부장을 쳐서 부장한테 보내버린 거지. 그게 제일 그 예. 사람은 생각하면서 욕한 걸 그 사람한테 보내는 실수가 제일 많잖아요.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장한테 가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일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부장이 불러서 혼냈어요? 나중에 혼내기도 되게 민망하잖아. 혼났죠. 혼났어? 예, 감정 상했지. 그걸로 사실 뭐 감정 상하는 관계 거지. 끝이지. 그게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되나요? 예, 거기다가 또 전에는 한번 우리 그 우리 최훈 기자가 취재를 갔다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취재를 가면요 기자는 지오피님이 실수인 척 일부러 보낸 거 아니겠냐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네네. 그 최훈 선배. 최훈 기자가 이제 취재를 갔다 오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취재를 가면요 4인 1조로 취재를 갑니다. 방송 기자는 어떻게 4인 1조죠? 그 운전하시는 형님, 네, 저희 운전기사. 운전 형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형님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카메라 기자, 취재 기자, 그다음에 오디오맨 해서 카메라 기자랑 같이 움직이는 분 이렇게 네 명이 다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오디오맨은 어린 친구가 많죠. 왜냐면 오디오맨이 이제 비싼 장비를 많이 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20대가 대부분이고 이제 카메라 기자들은 이제 입사한 이후에 몇 년씩 시간이 지나면 많죠. 근데 이제 40대 카메라 기자 선배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 취재를 마치고 들어오다가 차 속에서 갑자기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영 기자가 왜요 그랬대. 그랬더니 하고 이렇게 가더래요. 왜 뭔데?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내가 20년 카메라 기자 생활하면서 뒤에선 그렇게 욕먹었어도 이게 앞에서 욕먹어보긴 처음이다 왜요? 했더니 이 카메라 기자 앞에 오디오맨이 앉아 있었는데 오디오맨이 역시 오디오맨 동료에게 보낸다고 보낸 거야. 근데 내용이 아무개 카메라 기자 졸 X 짜증나 하면서 이제 CX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낸 거야? 바로 본인에게 뒤에 앉아 있는데? 바로 뒤에 앉아 있는데 보낸 거야. 근데 씨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떡해? 그래서 예, 이게 그 네, 실제로 어서 오세요. 라인에서는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카톡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일본은 라인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이걸 먼저 도입했어요. 그래서 라인이 조사를 했답니다. 그 일본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곤혹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몇 %였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려- 절반 이상 있었을 것 같아요. 무려 83%. 10명 중 8명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무려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라인이 작년 말에 도입을 했고 이제 텔레그램도 그 이미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카톡이 이제는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에 업데이트 때 이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보냈어도 상대방이 읽었으면 땡이고요. 읽었으면 안 되지. 안 읽었을 때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구나. 네, 안 언제부터 읽었을 때. 도입한다고요? 이제 다음 업데이트 때. 다음 업데이트 때. 예, 다음 업데이트 때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욕설 특집이라고. 가리님이 오늘 지을 일 네. 특집이라고. 네. 스르 특집이라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근데 네. 그러면서 그 댓글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카톡에 이런 기능 좀 도입해 주세요. 라고 올라온 기능들이 있대요. 뭔데요? 뭐 여러분 있어요? 혹시 또 네. 이런 게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나요? 제가 본 거 중에 네. 공항 가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단톡방에서 나가도 조용히 나가게 해달라. 나가는지 티 안 나게. 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 좀 필요한 기능을 것 같아요. 넣어달라. 네. 이게 댓글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좀 필요한 것 저도 같아요. 그쵸. 이게 저도 이제 어느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게 음, 있는데 거기 한 50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얘기하는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서 갑자기 나도 나갈 있어. 나갈 수 없고. 나도 있어라고 얘기를 대화에 끼기도 네, 뭐하고. 네. 근데 내가 갑자기 나가면 나간다고 뜨잖아요 또. 그러니까 튀는 것 같고 튀는 행동은 하기 싫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 다들 좋다고 그거. 현명한 시민님 그거 좋다. 가리님은 네. 게임 초대 원천 금지 있어야 된다. 그거 게임 초대 근데 금지 눌러놓을 수 있던데.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네. 게임을 하다가 네. 하트가 부족해서 보내려고 네. 봤더니 네. 하트 수신 거부한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한 대표 입장에서 김경원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지오피님이 네. 이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단톡방 나가는 꿀팁. 이름 바꾸고 나간 다음에 이름을 다시? 바꾸고 나간 다음에 다시 바꾸세요. 이거 대박. 이거 좀 연구해가지고 방법이네. 나가야겠네요. 할 줄 모르지 또 선배.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아유 근데 가능한 네. 거네요. 변호주님이 사랑해요 했는데 변호주님 누굴 사랑하는 건가요? 변호주님 누구? 예. 카톡 사랑하시는 예, 건가? 그리고 또 기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네, 뭐가 뭐 있었냐면요. 있어요? 단체톡 강제 소환 기능 맞아. 없애달라. 내가 수락을 해야 들어가게 해야지. 이게 내가 수락도 안 했는데 근데 너무 강제로. 맞다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SNS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함이죠. 맞아요. 편함도 있는데 이런 불편함도 있는 거죠. 예, 지금 가리님이 노트북도 못 켰는데 어케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임경아 기자가 공부해서 제가 알려주겠죠. 공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또 어르신 챙겨야지. 예, 제가.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이 기자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워서? 예, 저 이거 정말 저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네네. 실수할까봐 음. 너무 겁나. 맞아요. 예, 우리가 또 기자들이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난 누군가 나한테 보낼까봐도 겁나. 언제고. 야, 그것도 무섭다. 나 대학 때 있었거든요. 한 명이 걔 진짜도 질릴 짜증나 그거를 보내는데 너무 충격받은 걸 보고서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짜증나- 임경아 씨한테 욕하는 카톡을 임경아 씨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 건 제 친구 얘긴데 제 아. 친구한테 보서 제 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힘들어했거든요. 아, 그거 보면서 네. 누가 나한테 실수로 보냈을까봐도 무서워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사 가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이 새 생명 주고 떠난 유튜버라고 돼 있죠. 이거 초반부터 음. 내용 궁금하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셨어요? 네. 네. 이게 좀 아까 동영상 보고 울 뻔해가지고. 지금 라이프 세일러님이 그 욕이라고 한 게 임 선배는 진짜 커. 아이 그 정도는 귀엽지. 너무 선하신 분 같아요, 라이프 세일러님. 되게 착하신 분입니다. 예, 네. 일단 진리 들어가는 요. 그러면서 가리님이 이거 공감이 가네요. 제 친구 아. 얘기는 반드시 자기 얘기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넘어가시죠. 네. 네. 이거 좀 클레어 와인란드라는 여성분입니다. 21살이신데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난치병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앓고 있으셨던 분이래요. 네. 이 병이 뭔지 좀 봤더니요. 네. 이 미국에서 3만 명, 전 세계적으로 7만 명 정도밖에 없는 네. 병이라고 병이라고 하는데 폐에 점액이 많이 만들어져서 네. 그래서 세균이 많이 감염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소화장애하고 호흡 부전이 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근데 한번 아시겠지만 폐가 아프면 네.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이제 숨 쉬는 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법이 음. 사실상 없는 네네.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치료법은 예. 없고 네. 이제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한 경우에 그나마 수명 연장을 조금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네. 정도의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21살. 지금 21살 이제 네.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유튜브를 네. 이제 네. 1년 전부터 이제 네. 그 전에도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1년 전부터 유튜브를 많이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유튜브를 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네. 하고 감동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네. 이런 거는 그분의 얼굴과 표정을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Is this my favorite thing? No. My favorite thing is my oxygen. So addicted to peach juice, it's so bad. Hey, do you guys want to? It is almost like slept all day. Terrible. Yeah. So I'm dying. Faster than everyone else. Action! My name is Claire Wineland. I'm 18 years old. I'm living with something called cystic fibrosis. Doctors say I have around a year left to live, but that doesn't really matter to me because death is inevitable. But living a life that we are proud of, that is something we can actually control. 네. 네네. 실제로 네네. 지금 본인이 하는 말을 실제로 네. 삶에서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왜냐면 이 13살 때 이미 한 번 네. 죽음의 앞에 놓였었대요. 네네. 그래서 거의 계속 못 깨어나가지고 네. 이제 의사들이 13살 때 살아날 확률이 1%밖에 없다고 네. 했는데도 살아났는데 그때 네. 네.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같은 네. 병을 앓고 있는 다른 네. 환자들을 돕는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고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막 병원에서 노는 왜냐면 인생의 4분의 1을 네. 병원에서 살았대요. 막 30차례 이상 네. 수술을 받으면서. 이분이 인상적인 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불치병,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항상 유머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항상 병원에 살잖아요. 그런데 난 병원이라 항상 24시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음식을 먹어. 나는 병원이라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아픈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어느 누구도 이분만큼 아픈 사람은 사실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이분은 정말 불치병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렇게 그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유머를 잃지 않은 이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대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네. 숨지셨다고 합니다. 네. CNN 보도를 보니까요. 네. 2일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폐 이식 수술, 그러니까 원래 이식 수술 계획이 없었다가 네. 너무 이제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혈전이 이제 뇌로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일주일 네. 동안 의식이 없으셨다가 끝내 회복을 못하고 숨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너무 많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마음을 아파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네. 또 여기서 중요한 또 거.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네. 네네. 생전에 장기 기증을 이미 의사를 밝혀놨대요.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명에게 네. 신장이 전달이 돼서 또 새 네. 생명을 살리는데 네. 본인의 신장을 기증을 했고요. 네. 다른 50여 개 장기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네. 이제 밝혀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끝까지. 앞으로 50명이 음.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게 됐대요. 네네네. 이분 덕에. 네네네. 예, 그래서 정말 21살에 그 떠나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참 주고 떠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거, 네. 또 다른 사람 위해 끝까지 네. 이제 어떤 본인의 그 네. 장기를 기증하면서까지 마음을 네. 나눈 거. 네. 그래서 이 클레어 와인랜드라는 이름을 좀 네.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플랜트 이터널님이 음. 이왕표 전에 이사가 나갔어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뽑아주시면 또 뉴스데스크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예, 또 이 뉴스 꼭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투표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도 보고 네. 이 이름을 네.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네. 비슷한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제가 일단 슬퍼요. 네. 슬퍼요로 네. 붙여놨겠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중간 집계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투표를 보면요. 네, 볼게요. 네. 오. 네네.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그 새 생명 주고 떠난 유튜버 소식하고 카톡이 지금 둘이 공동 1위로 올라와 있어요. 카톡 기사를 많이 의외로 또 많이 네. 뽑아주셨네요. 네. 그다음에 평창 경기장 적자 소식과 직업훈련 알바 금지 이거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두 개가 또 공동 2위로 올라가 있고요. 네. 마지막 전통시장 마트 상세. 저는 이거 보면 또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끝까지 이건 좀 보시면은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이 직업 훈련은 알바 금지 이것도 제가 아까 임경아 씨한테 얘기 듣고 네.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벌써 3위로 올라왔다라는 건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거 것 같아요. 임경아 씨가 준비했죠? 네.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설명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기대하고 네네네. 있을게요. 선배 저 이거 되게 기대 중인 거 알죠? 이 소식. 저는 이 소식 들으면 달라질 거란 믿음이 있는데 얼마나 잘 지금 하시는지 5등인데.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올리시는지.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네. 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네, 아까 스트리트 푸드님이 네. 그 와인랜드 와인랜드 분 소식에 네. 무려 50명이나 하면서 나는 살면서 몇 명한테나 좋은 영향을 네. 끼쳤나라는 무거운 또 묵직한 누가요? 그 스트리트 길거리 푸드님이? 음식. 스트리트 푸드님 굉장히 인상적인데 아까 이제 월배시장 얘기 이제 시작하는데 네. 월배시장 대구인가 하시더라고요. 네, 대구 이걸 분이신가? 대구 맞거든요. 이걸 아신다는 왜 얘기는 대구 분이신가? 대구 분이 만약 아니라면 아. 정말 스트리트 푸드를 즐기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스트리트 푸드님이 아, 아닐까. 그래서 네. 이름이 왜 스트리트 푸드님이시지? 예, 좀 궁금하네요. 네네. 스트리트 푸드님이 왜 스트리트 푸드님인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여담으로 하나 넘고 가면 제가 그 홍대 앞에 살잖아요. 제가. 근데 홍대 앞에 어느 밤에 갔는데 아주 쬐끄만 트럭 있잖아요. 제일 쬐끄만 트럭 뭐죠? 그게? 다마스가 아니고 뭐지?
그 스트리트 푸드 많이 파는 거기서 이제 그 어느 아, 분이 조그만 트럭. 네,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네.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이 정말 그분의 월드야. 너무 아기자기하게 청년인데 해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이제 SNS며 이런 거 다 걸어놓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팔고 계신데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 스트리트 푸드 파시는 분의 모습이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뭐 파시는 분이에요? 먹는 거였는데 뭐였는지 종류가? 그거 뭐죠? 와플 말고 아, 추러스. 추러스 말고 와플 추러스 왜 말고?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에 왜 크림도 넣고 과일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삼각형으로 하는 거 뭐지? 크레페. 아 크레페. 크레페. 예, 아. 크레페 파시는 요즘도 분이었어요. 계세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죠? 어디 다른 데로 안 보여요. 굉장히 잘 되셔서 네. 안 됐을 거라고 안 보이는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스티프푸드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 월배시장이 그 어떤 곳이냐면 이제 대구에 있는데 여기가 그 굉장히 이제 요즘 전통시장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전체 점포의 30%가 비어 있고 굉장히 이제 점점 어려워졌대요. 근데 이 분이 이제 그 이마트 쪽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마트 상생 그 시장이라고 노브랜드가 네. 그 시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마트가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연락을 했대요. 이게 처음이래요. 네. 이게 시장이 마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먼저 연락한 거예요?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 먼저 연락을 한 거래요. 시장이 마트에 먼저 연락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저는 이 기사가 인상적이었던 게 마트와 시장은 항상 서로를 밀어내야 하는, 서로 싸워야 하는 그런 상대로만 항상 인식돼 왔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전환이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제안을 했대요.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와라. 오. 시장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 월배시장 안에다가 이 노브랜드 그 매장을 만들었더니 일주일 만에 거기 그 상인들의 말이 그 시장을 찾는 분이 2배가 늘어났대요. 되게 정말 저거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신 김에 다른 것들도 같이 그렇죠.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 품목이 겹치는 건 없나? 뭐 그 품목도 조정을 조정하면 했대요. 되잖아요, 예, 조정을 그거는. 했대요. 그래서 오. 이 마트에 오. 가려면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장 많이 가보셨나요? 시장 가보셨어요? 저 시장 전통시장? 정말 좋아하거든요. 많이 가요? 저도 네, 네. 전통시장 좋아하는데 네네네. 주차 때문에 그렇지 많이 가요. 시장을 가면 정말 놀라요. 정말 싼 것들이 많아서 정말 싸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재밌고 되게 놀라거든요. 저는 맛있는 게 너무 맛있는 것도 시장에 아, 그로시장 칼국수. 칼국수. 엄마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거기- 먼저 얘기해 준 거 아니잖아. 아니야 거기 어떻게 알아요? 거기 떡볶이도 있는데 알아? 아니, 아 칠공주. 칠공주. 칠공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지? 아 우리 이건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칠공주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가봤죠. 할머니들 계시잖아, 7분. 7분은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난 할머니가- 공간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거기만 가면. 거기가 그 떡볶이 집이요. 네. 그 할머니 7분이 계셔가지고 그 칠공주 칠공주야. 떡볶이 집인데 진짜 실제로는 가면 6분이 어, 있대요. 어때요? 6분 안 이렇게 서서 하고 계셔요. 네, 한 분이 독립해 나갔나? 뭐다 뭐 그런 데 까먹었어. 되게 그런 데 맞아. 까먹었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칼국수를 그 특징이 칼국수를 시키면 요만큼 보리밥을 주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 갑자기 침이 도네요. 그럽시다. 네네네. 이 시장이라는 게요. 네. 한 번 가면 매력에 빠지게 돼 있는데 안 한 번은 가게 안 돼요. 가, 맞아요. 한 번은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주차가 불편하고 하니까 한 번을 가면 매력에 빠지는데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트가 문을 열었다 하니까 마트를 가려고 시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을 통과해야 마트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트가 생기면서 이게 2배가 늘었고 그 분위기가 지금 그 상인 말이 매일매일이 명절 같대요. 표현이 네. 시장 상인들한테 명절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그 안에 그 심지어 그 마트가 문을 열면서 마트에 가면 또 뭐가 있죠?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라고 문화센터. 아, 문화센터. 네네네, 있죠. 그래서 이 시장 안에 문화센터도 또 생겼고 아. 또 지역 기업 홍보관 아. 이런 것도 생겼대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에 그렇군요. 뭐 배우려면 문화센터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기사 선정할 때 네네. 이게 특정 특정 기업과 기업이라서, 관련된 그쵸? 거는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러워요. 이게 기업 홍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네. 약간 또 의심을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이 좋은 얘기는 갖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상인들 네. 반응도 좋으신 거죠? 네네네. 그럼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좋아요 붙일게요. 네. 네, 좋아요 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갈까요? 네. 우리 그 네. 마지막 시장이래 내가. 마지막 지금 이미 마음은 구로 시장에 있어 지금. 마음은 시장에 가 있어 마음은 지금. 구로 시장. 예. 그 마리뉴가 인증한 맛집이라고. 네. 아, 저는 정말 추천이에요. 자신 있게 추천. 네. 네. 지금 주소 띄우셨어. 주소 띄우셨어요. 하일리님이 주소를 띄우셨는데 이게 시장 주소인가요? 아니면 시장에 있는 어느 매장의 주소인가요? 시장 주소일 것 같은데요, 여기 왠지. 네. 네. 구로에 가면 구로 시장이 있고 또 신구로 시장이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런가? 그런 것 두 같던데? 개예요? 네,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네, 아무튼 제가 사실 한 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네. 뭐야.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죠. 한 네. 번에 근데 두 개 다 먹었어요? 네. 네.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가서 두 개 다 먹고 싶어서 칼국수도 먹고 좀 걷다가 네. 거기 가서 또 떡볶이도 먹고. 민욱이 따라갔는데 나. 그 코스가 내가 알려준 코스야. 아니, 칠공주는 김민욱 기자가 네. 저기 뚫은 거고 네. 칼국수는 제가 가는 그 코스네. 그 아, 그래요? 코스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이 김민욱 기자라고 있는데 우리 저희 탐사보도 팀에 있는데 네. 조만간 또 우리 김민욱 기자도 네. 마리뉴에 출연 예정으로 지금 대기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오면- 그만하래요. 좀 네. 그만하래요. 네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네, 다음 기사. 네네. 네. 아, 이거 마지막 기사 여러분들. 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취중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대요. 네. 이게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건데 네. 이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학원비 일부와 생활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살에서 34살 청년층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더니요. 한 뭐 첫 1단계로는 상담을 해줘요. 네. 그래서 상담에 오기만 해도 이제 지원금을 좀 주면서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해서 2단계로 교육을 받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거기 나이 그 제한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8살에서 34살 사이 청년들을 청년층. 대상으로 한? 이 패키지 자체는. 네네네. 그리고 3단계로 취업 알선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종합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취업 상담 알선도 받고. 교육 받고 알선 받고 이렇게 좋네요. 3단계로 네네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네. 2단계에서 네. 직업 교육을 받을 때 이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교육비를 네. 한 50%에서 90% 최대 네. 90%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준대요. 200만 네. 원까지를. 네네. 근데 이때 알바라도 주 네.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면 네. 이 지원금을 네, 그래서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받다가 주 15시간 이상이면은 예를 들어서 네. 뭐 200만 원에서 혜택을 50%까지 받았어. 난 저 교육까지 네. 받을 거야. 근데 네. 내가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 네. 받던 것까지만 받고 그 나머지는 못 받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교육 못 받는 못 거예요? 받는 알바하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주 1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 15시간이면요. 이게 주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그럼 하루 평균 2시간이에요. 맞아요. 하루 평균 2시간. 하루 평균 2시간이면 이건 취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알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실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사 먹어야죠. 맞아요. 또 만약에 뭐 그 지방에서 서울에 가서 한다면 주거비도 있어야 되죠. 뭐 교통비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취업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근데 저 깜짝 네. 놀란 게 가리님이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게 이제 내일 배움 카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밑에 이카룰루님이 네. 15시간이면 4대번 가입 조건이네 해주셨는데 맞아 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이 가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 정책 담당자랑 통화를 네. 해봤는데요. 네. 이제 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실업자용 내일 배움 카드도 있고 네. 근로자용 내일 배움 카드도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 실업 있어요. 저 내일 배움 카드 선배가 있어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줬지. 나한테 예, 공부하려면 이걸로 하라고. 예.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실업자 카드가 1년에 한 20만 명이 받았고 네. 재직자 카드가 27에서 28만 명 정도가 받았는데 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인
그 고용보험 네. 가입 대상이 되고 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네. 아까 얘기한 두 개로 나눴을 때 네.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지원을 해주기 힘들다는 거죠. 음, 근데 오늘 네. 이 기사 관련돼서 이제 이 네. 정책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이제 실무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 15시간을 실업자로 볼 것이냐, 불완전 취업자로 볼 것이냐, 그런 그 불완전 취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은 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에 있는 거로 본다. 네. 그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네. 이 여론에 대해서 제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하다가 아예 못 듣는 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받을 수 있지만 네. 이 이상 추가로는 못 받는다 의미라는 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맞아요. 그 취업을 하는 분들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취업 준비도 합니다. 이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네. 돈 없으면 취업 준비도 못 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건 하나요 가야 되겠죠? 네네, 이거는 하나로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투표 다 하셨나요? 네. 오늘 좀 어디 투표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네. 아, 네. 그 안 그래도 지금 가린님이 네. 그 기자님들은 돈 버는데 어떻게 그 카드 써요 하셨는데, 아. 예, 저도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 보니까요. 음.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내일 배움 카드를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직업이 혹시나 내가 그 회사를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릴 때를 대비해서 또 공부하는 그런 거를 또 그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직장인용도 있고 하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용 내일 배움 카드가 그렇죠. 있고 직장이 아닌 분들은 그렇죠. 취업 준비생용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 홈페이지 가면 네.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면 이걸로 어학 학원도 다닐 수 있고요. 뭐 영어 학원, 컴퓨터 학원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발급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그 지금 계신 분들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러면 투표를 아직 마감 안 됐군요. 8초 남았습니다. 네네. 지금 8초 동안 네. 여러분 아까 아이 눌러서 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으셔서 네. 투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황지아님이 오늘 네. 선배 오늘 1위 뭐 예상해요? 황지아님이 물어보셨어. 아, 저는 처음에 1위 예상했던 게 네. 유튜버? 아, 유튜버? 네, 저도. 유튜버 예상했었어요. 저도 유튜버 보면은 네, 이게 네. 말로 들을 때랑 네. 그분의 표정과 웃음과 네. 그걸 네. 볼 때랑 또 느낌이 달라서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예상했던 게 평창? 경아 씨 뭐 예상했었어요? 저는 유튜버랑 네. 그 알바 금지 이게 조금 네. 이제 어쨌든 지금 워낙 청년 취업도 힘들고 네. 하니까 관심 좀 많으실까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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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희가 이 예상한 그 순위와 실제 순위가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늘 달라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럼 투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플랜트 이터너님은 외국인이시래요. 아, 플랜트 이터너 그래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한국말이 이렇게 잘하는데? 플랜트 이터너님 외국인 어느 어느 나라 나라 분이신데 분이세요? 이렇게 그 잘하시나요? 네. 기사님도 연봉 2억 안 넘는데. 가리님 아, 연봉 진짜 왜 2억 그래. 받으면 하지 저도 마요. 정말 딴일합니다. 네네네네. 네, 자 네. 봅시다. 네. 1위. 아, 네. 1위 그 유튜버 이제 네. 숨진 새 생명 주고 떠난 유튜버 소식 1위로 지금 돼 네. 있고요. 2위가 네 있잖아 이거 2위까지 올라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이거 네. 여러분들 역시 네, 월별 누가 시장 설명했죠? 지금 김경호 기자가 네. 설명한 월별 시장 네. 2위고요. 네. 평창 소식 3위. 선배 막잘 맞추시네. 3위고요. 네. 제가 소개한 알바 금지 4위, 네. 또 메시지 삭제 도입이 5위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네. 떨어지고 조정이 네. 됐네요. 네. 도시부. 네. 네네. 이거 뭐 카톡 소식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긴 한데 또 또 굳이 뉴스데스크에 뭐 좀 그렇긴 해요. 네, 굳이 뉴스데스크까지 나가야 할 맞아요. 기사인지는 네. 예. 네. 그 어느 나라인지 말씀하셨나요? 어디다 나 못 봐서 혹시 프렌트 이터널님? 네? 외국인이 대사 그 주인공이라서 공감이 안 가. 아, 죄송해요. 아, 아, 유튜버 소식이 외국인이셔서 공감이 안 됐다고. 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현명한 시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누 순위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예, 저도 그러네요. 진짜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게 네, 예상이 안 되니까 저희도 준비하기가.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도 여러분 찾아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네네. 오늘 새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가리님이 네네. 주어의 중요성. 제가 좀 더 잘 제가 맥락을 잘 못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PBS 안정신이 감사해. 안정신이도 오해하셨네요. 네. 외국인 치고 치고 빵빵해서.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난 PSB님 얘기가 네. 나면 왜 이렇게 빵 터지지? 네, 그러니까요. 네. PSB님 말만 나오면 빵빵 너무 터지네. 재밌으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제 또 오늘 이제 뉴스를 향해 달려가야죠. 네네. 네, 달려가고 이제 클로징송. 네. 네, 클로징송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오늘 클로징송 네. 저기 클로징송 오늘 그 아이유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유의 노래 가을 가을 아침. 가을 아침. 네네. 이 노래가 원래 그 양희은 씨가 원래 불렀던 노래죠? 네, 그렇게 그래요? 알고 있어요. 아, 예, 네네네. 이거를 죄송해요. 했는데 네. 양희은 씨 버전도 좋고 네. 그 아이유 씨 버전도 좋고 네. 둘 다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이 노래에서 저는 네. 너무 꽂혔던 그 가사가 네. 효과를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약순물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 딸이 보는 아빠의 약순물인데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배 진짜 짧게 혹시 네. 말 더듬의 좋은 방법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강이삼님께서 네. 질문하셨는데. 말 더듬에 네. 좋은 점. 응. 말 좀 더듬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또 네.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말 더듬에 저도 말 더듬는데. 저도 말 잘 더듬어요. 네, 근데 말 더듬는 거에 일단은 말 더듬는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고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게 늘 네. 마음이 조급해져. 내가 더듬으면 네. 안 되는데 하는 순간 더 하기가 쉬우니까. 예, 점점 더 그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말 더듬는 게 내가 느끼는 것만큼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인식 안 해요. 예. 근데 말 더듬는 게 계속 그 신경이 쓰이신다면 말을 좀 천천히 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네. 주변에서 들은 네. 걸로는 이제 조금 말의 네. 속도를 아예 늦추는 거를 네,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제가 인사드리고 네. 또 내일 5시에 우리 둘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